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네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미니 강의가 베체트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네네.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베체트병이란 어떤 건가요? 네, 베체트병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네, 베체트병은 구강염증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는 중추신경계염증 또는 혈관염을 반복해서 또는 이제 내부 장기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병인데요. 이런 이제 염증이 우리 전신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 있는 우리 실질 장기까지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주로 구강 내 염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발 연령이 좀 이제 연령대가 많은 편이고요. 네. 주로 20, 3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병인데요. 임상 증상으로는 이제 구강 내 염증뿐만 아니라 또는 외음부 또는 질, 자궁 내부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환 쪽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옛날부터 한의학에서는 호흡병이라고 해서 이제 구강 내 염증과 좀 생식기 염증이 같이 생기는 질환으로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베체트병의 원인과 이 진단이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이 베체트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우리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에는 몸에 있는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생활 환경 쪽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네. 이 원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하.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상초 쪽으로 열이 몰리면서 심장의 열이 소장이나 대장 쪽으로 몰리면서 장내 궤양이나 구강의 궤양이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외음부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질환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제 병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관찰을 해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치료하기가 힘든 병입니다. 네. 참 이 베체트병이라는 게 한번 걸리면 참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체트병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증상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구강 내 염증입니다. 네. 구강 내 염증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이 이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또한 구강 내 염증이 구강뿐만 아니라 인후부나 후두부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뭐 심한 경우에는 몇 달까지도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이제 염증 상태가 쉽게 이제 치료되지가 않는 것들이 1차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과로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나 과로나 생활 습관의 어떤 불규칙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 특히 뭐 생리하고 관련해서도 이런 구강 내 염증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외음부 궤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특히 고환 쪽에 이제 그 궤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자분들한테 많은 병은 아닙니다. 여성분들한테는 많이 나타나는 병인데요. 네. 외음부 쪽의 궤양이 심한 경우에는 뭐 동족만한 크기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외음부뿐만 아니라 질이나 자궁 내부에까지도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네. 한 뭐 장시간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든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로 이 염증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의 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또 염증성 질환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눈 쪽에 이제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눈하고 피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도막염이나 뭐 각막염이나 홍채염 같은 경우에 아주 가볍게는 이렇게 염증이 생기다가 네. 이런 염증이 장기간 반복이 돼서 치료를 원활히 받지 못하게 되면 백내장이나 또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병입니다. 네. 또한 피부 증상으로는 이제 홍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염증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에 특히 무릎이라든가 하지 쪽 또는 이제 우리가 관절이 굽어지는 부분에 홍반이 나타나면서 이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홍반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2차적인 어떤 관절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가 이제 관절 증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이제 관절이 뻣뻣해지고 또는 이제 열이 나거나 붓거나 또는 그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아침에 뻣뻣하게 굳어지는 조조강직과 같은 그런 관절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실질 장기에까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소화기 계통의 이상이나 심폐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소화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호흡기 장애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베체트병이라는 게 참 광범위하게 인체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양방 치료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치료 방법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스테로이드제 계통을 많이 좀 선호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 특별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염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 계통의 염증약을 쓰게 되고요. 또 있는 사이클로스포린 계통의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염증이 가라앉긴 하지만 그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약의 내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를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스테로이드를 이제 장복해서 쓰다 보면은 이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기혈순환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페이스라고 그래서 얼굴이 아주 심하게 붓고 전신에 이제 붓는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양약을 이제 드실 때 스테로이드 계통뿐만 아니라 이제 콜킨이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염증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몸의 다른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면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의학적인 자연 치료법인 한의학적인 요법을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해서 면역을 오히려 증강시켜서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면역력을 좀 많이 키워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좀 이런 베체트병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가벼운 구강 내 염증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일상생활의 어떤 생활 패턴과 피로도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염증 상태가 심해지기도 하고 깨끗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면입니다. 수면을 이제 많이 취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이제 과도하게 썼던 몸의 기능들을 수면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죠. 에너지 없이 치료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생활 속에서 아주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를 해서 특히나 이제 인스턴트나 또는 요즘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이런 면역을 이제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또한 이제 외음부나 또는 이제 구강 내 염증이라든가 또는 피부 쪽에 홍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옷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꽉 끼는 옷이라든가 또는 이제 너무 우리 피부에 자극이 많은 음식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혈액이 흐르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고인물이 썩듯이 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서 하지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많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하지 쪽을 이제 순환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활에서도 음식 또 의복, 운동까지 그렇습니다. 좀 거르지 않고 하셔야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베체트병 현재 네.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베체트병 처음부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구강 내 염증이나 또 몸에 쉽게 염증이 생기는 반응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응들을 이제 내 몸에 어떤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어떤 사인으로 아시고 요거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장기간 이런 어떤 염증 상태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로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베체트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불치병이다
질병이다, 난치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반드시 염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건강한 몸 상태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신다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희망을 꼭 가지시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강남 내미지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미니 강의는 베체트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